자, 모의고사 2강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자, 이 중에 1번에서 3번은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문에 또 초고를 또 작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학생 1이 바로 선배,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을 찾아와서 지금 인터뷰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발명이 무엇인지 그 밑에서, 자, 그 다음에 선배님의 발명품이 뭐가 있는지, 자, 그리고 자, 자기도 지금 발명을 하고 싶은데 도움이 될 만한 게 뭐 있는지. 자, 그래서 이 발명가 선배가 뭐를 알려줘요? 자,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 순으로 해가지고 자, 해보면 어떻게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자, 그리고 밑에 구체적인 어떤 예를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지금 이 필기구 같은 경우, 자,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여러 가지, 그 인지 단계와 발명 단계, 여기 체험 단계, 자, 이거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설명했고요. 자, 오른쪽에서는 이걸 갖고 지금 학생이 초고를 작성했는데, 자,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해서, 자, 이것을 글을 썼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자, 체험 단계. 자,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서 자전거를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지 단계, 마지막으로 이 발명 단계. 이 순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조했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이건 이 발명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원리들을 활용하는 게 바로 여기 발명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답은 1번에 2번, 2번에 4번, 그 다음에 3번에 1번.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던 것 같고. 자, 저번 시간에 4번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자, 형태소라는 것은, 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했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어간하고 어간으로, 어미로 나눴을 때 이 어간 부분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제가 다시 정리해드렸던 게 있어서 체언 뒤에는 조사가 결합을 하고 자, 용언의 어간 뒤에는 어미가 결합을 하고 자, 우리가 합성어 파생할 때 파생어 만들 때 어근 뒤에 접사가 결합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자, 이때 앞에 있는 녀석들은 실질 형태소에다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자, 여기 주의할 것은 이 용언의 어간 부분도 실질 형태소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조사, 어미, 접사는 자, 이 형식 형태소에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따라 이걸 메꾸게 되면 자, 먼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물어봤으니까 자, 하늘과 푸르는 지금 어떻게 돼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나 다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조사나 그 다음에 어미이기 때문에 자, 얘는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실질, 형식 형태소로 나눴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기억에 있는 문장을 형은 집에 있다 이건데 자, 형이라는 명사, 그 다음에 집이라는 명사, 용언의 어간이 it, 이거는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조사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애라는 조사, 그 다음에 다라는 어미는 이거는 형식 형태소에 있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게 바로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들어갑니다. 자, 5, 8번 부분인데요. 자, 여기도 지금 독서가 걸렸네요.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대 중국인들은 자, 여기서 하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뜻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자, 복종하게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 처리하는 의미까지 있는 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당시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인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자,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재자로 갖고 모든 것을 주재하는 이것을 통제하고 총괄하는 자, 이런 존재로 봤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인 변천까지도 누구에 의해서 바로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던 거죠. 자, 이게 바로 6번하고 연결되겠네요. 자, 밑에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지혜가 점점 성숙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수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하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겠군. 인간에 의해 충분히 이걸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됐단 말이죠. 자, 밑에 갑니다. 자,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 순자라는 분인데,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우 새롭게 변화를 시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사람들은 다 모든 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자는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상당히 획기적인 여기 생각이죠. 자,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 현상으로 봤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을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벌써 순자는 그 이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바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이나 그 다음에 해, 달, 사계절, 추위, 더위, 바람 등의 모든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데, 자,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또는 병들게 할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단 말이야. 부자로 만드는 것도 안 되고 우리에게 불행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치세와 어떤 정치적인 것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자, 어려운 세상을 다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일일 뿐이야. 하늘에 의존하는 거란 말이야.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순자는. 자, 그래서 정치든 아니면 어려운 세상이든 그 원인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 자, 이것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자는. 자, 그래서 하늘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봤는데, 자, 사람이 받게 되는 재앙이나 복의 원인도 모두 자신에게 있을 뿐. 자, 자신이란 바로 누구? 바로 사람에게 있을 뿐이지. 자, 이게 불변의 질서를 갖고 있는 하늘에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재앙, 불행이 닥쳐오거나 행복이 오거나 이것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 거지 그게 하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순자의 입장입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밑에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 자, 인간의 길과는 어떻게 서로 다르단 말이야. 자, 천체의 운행은 자, 예를 들면 해와 달과 같은 이 운행은 불변의 정규 궤도에 따른 겁니다. 해와 달, 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모두 제 나름의 길이 있어. 자, 사계절도 그렇고 모두 일식과 월식도 그렇고 비바람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은 결국 자연의 현상일 뿐이지 어떤 의도가 담긴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하늘이 이상현상을 드러내 무슨 기륭을 자, 우리가 행복이나 불행을 예시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봤어요. 즉 하늘은 자, 순자가 말한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괜히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인간들은 뭔가 좀 불안하단 말이야. 갑자기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또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게 너무 불안하니까 이것을 하늘의 어떤 여기로 돌린단 말이죠. 뜻으로. 자, 그래서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천재지변 우리 지진이 일어나고 또는 뭐 홍수가 나고 이런 것 다 천재지변이었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자, 이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자가 말하는 뭐다? 불구지천이란 말을 썼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불구지천이니까 이 아는 것을 하늘에 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어떤 그 원인이나 이걸 찾으려 하지 마라. 이걸 불구지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있네요. 불구지천의 뜻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것은 종교적 사유에 접근을 이런 종교적 사유,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순자는 이걸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늘의 의지를 알려고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이걸 불구지천 이 뜻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연 현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오직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돼. 즉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자, 순자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바로 무엇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사람에 있다고 그랬었죠?
자, 특히 인간 사이의 정치야말로 순자가 중점을 둔 문제였는데, 자, 그래서 사람, 그 중에서도 바로 무엇에? 정치에 관심을 뒀단 말이죠. 순자는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는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변화시키거나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이는 인간도 만물의 하나로 하늘이 낳은 존재이나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하늘은 혈기나 욕구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그저 만물을 생성해내는 자연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자연으로 그냥 보자 이렇게 봤네요. 이해됐나요? 자, 전체적인 내용 정리하면 처음에 중국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제자라고 봤단 말이야. 그런데 순자는 아니다. 그냥 하늘은 자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제 5번에 갑니다. 자,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특정 대상에 대한 바로 하늘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바로 누구? 옛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순자가 하늘을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이 오답 몇 번? 자,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증명했다는데 여기 가설을 세운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잘못됐네. 이 부분은 어떤 가설을 세운 게 아니라 자, 누구의? 순자의 주장을 먼저 앞에다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지 가설을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어. 자, 6번에 가면 A에 드러나 있는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으로 적절치 않은 거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 정치나 이 왕조의 탄생이나 정치와 무관하다고 본 건 누구야? 옛날 고대 중국인이 아니라 이거 누구의 생각? 이건 순자의 생각이 돼야 되겠죠? 이거 순자로 바꿔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순자입니다. 고대 중국인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불구지천이라는 것은 자, 답을 하늘에서 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결국 하늘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 인간의 의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 자연은 제 나름대로의 변화의 길이 있고 자, 인간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 인간이 결정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리얼에 보시면 이건 종교적인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옛날에는 이걸 모든 게 하늘의 뜻이야. 이걸 종교적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순자는 이것을 불구지천, 하늘에서 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자, 이 종교적인 사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선징악의 주제자인 하늘에서 찾으려고 했죠. 자,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불구지천은 누구의 사상인데 이거는 순자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디귿 이것은 A 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이니까 이건 빼버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순자의 불구지천과 관련된 건 기억, 니은, 리을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바로 누구? 고대 중국인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 자, 윗글의 순자와 맹자 이번엔 맹자라는 사람이 사상을 여기다 줬네요. 자, 적절한 걸 찾으니까 자, 맹자는 하늘이 나왔네. 인륜 도덕의 근원이며 자, 인륜은 이 도덕은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관련이 있다고 본 거죠. 맹자 입장이 또. 자, 그래서 하늘이란 존재는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순자는 아니야. 정치가 됐던 모든 것들은 인간을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인간에 의한 거지 하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봤는데 비해서 자, 맹자는 이 모든 도덕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다 뭐다? 하늘이라고 봤으니까 입장이 좀 다르네요. 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3번에 맹자는 순자와 다르게 하늘은 인간의 도덕적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자, 이건 어디에 있었어? 자, 본문 안에 있었죠? 바로 도덕적으로 의의를 지닌다는 말이 자, 이것이 바로 뭐야? 도덕적 근거의 의미를 지닌다.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본문 안에서 또는 보기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9번에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울 수가 있고요. 또는 이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또 한 번 다시 배울 작품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제목이 뭐냐면, 제망매가가 돼 있네요. 자, 작품 제목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 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자, 죽은 사람을 추모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망매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망매라는 말은 이거는 자, 죽은 누이란 뜻입니다. 죽은 누이. 자, 그리고 가짜는 노래 가짜를 전한대요. 자, 노래. 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또 제사 지내는 노래. 자, 일단 전제적인 조건은 뭐란 얘기야? 누이가 죽었어요. 이게 여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 자매할 때 여러분 이거 여자 형제들이 있을 때 이걸 자매라고 하죠. 자자는 위에 누는 언니를 얘기하는 거고 매자는 보통 여동생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누이 여동생이 지금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전제적인 조건이네. 자, 시제 들어가 봅시다. 자, 생사의 길은 자, 살생자고 자, 사자는 죽음 사자네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은 이곳에 있음에 머뭇거린대요. 자, 이 머뭇거린다는 것은 자, 무엇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겠죠? 자,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 이것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린대요. 자, 그러면서 나는 간다 이 말. 자, 이때 나는 누구냐? 죽은 누이가 돼요. 누이가 이런 유언 한마디. 나는 떠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찌 가버렸습니까? 그랬으니까 자, 누이는 너무 허망하게 가버렸어.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누이가 너무 빠르게 갑작스럽게 지금 죽은 거야.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의 나무는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이렇게 보신다면 자, 여기 나무가 있는데 자, 나뭇가지에 이렇게 나뭇잎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뭇잎이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달려 있는 이 나무가 가지가 있으면 자, 여기 있던 나무의 가지 하나의 이파리가 또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자, 바람이 이렇게 불었나 봐요. 그래서 이파리를 떨궜대요. 자, 요 의미는 뭐냐?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한 가지라는 건 같은 부모님을 나타냅니다. 한 부모 밑에서 같이 태어났으니까 우리 결국 뭐야? 남매라는 얘기죠? 자매. 자, 그래서 같이 태어나고는 자, 떨어지는 잎이니까 바로 떨어지는 이 잎이 뭐가 되는 거야? 죽은 누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떨어진 잎은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자, 그런데 이때 이른 바람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이른 바람이란 결국 일찍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자, 여기 누이는 자기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나 봐요. 자, 이렇게 일찍 죽어버리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요절이란 말을 씁니다. 요절.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이란 말도 그 다음에 부모님이란 말도 한마디 없이 바람, 잎, 한 가지, 한 나뭇가지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 누이의 죽음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비유법이라고 하는 거죠. 고도의 비유법을 썼네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떠나버렸어, 지금 누이가. 자, 그런데 마지막 9번째, 이 10번째 줄에 오니까, 아, 이 감탄사를 사용해서 화자는 자신의 그 슬픈 감정과 이런 걸 여기다 집약시켰어요. 그러면서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불도를 닦아 기다리겠노라 그랬는데, 작가가 누구냐면 월명사라는 스님입니다. 자, 그러면 누이는 지금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바로 이 미타찰이란 공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 천국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누이는 살아생전에 자,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어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극락세계에 가 있어. 천국에. 그러면 여기 있는 화자도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불도를 닦으면
이 사람도 이제 극락세계에 가게 되겠고,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극락세계는 그럼 어떤 공간이 되는 거냐? 죽은 누이와 그 다음 화자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바로 재회의 공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지금 누이의 죽음이 되게 슬프긴 했어. 근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죠? 자, 이것을 불도를 닦으면서 다시 극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종교적으로 극복했다, 이걸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전체 내용 요약합니다. 자, 제막내가라는 뜻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1년 부분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 자, 누이가 삶과 죽음의 상황에서 두려워했나 봐. 자, 그런데 누이는 한마디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었나 봐요. 떠나버렸어. 자, 그러면서 이 기억부터 그 아랫부분까지는 자, 죽은 누이와 부모님을 이렇게 나무와 잎에다 비유해서 표현했네요. 비유적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 화자는 지금 상당히 슬퍼요. 근데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극복을 했죠. 어떻게? 자, 이 미타 차례 가서 바로 죽은 누이를 다시 만나겠다는 화자. 이걸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종교적인 승화다 이렇게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 갑니다. 자, 이 작품은 그 고려 말대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고려 시대가 되게 좀 무인 시대, 그래서 전쟁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결국은 자, 이 500년의 왕조가 하루아침에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길재라는 이 시인은 고려 말대 고려가 이제 나라가 이제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허망함과 이것을 지금 이렇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자, 보시면 500년 도읍지, 자, 500년 동안의 고려의 도읍지를 필마라니, 맞자가 무슨 맞자죠? 말맞자죠? 자, 말을 타고 여기를 돌아드니, 한 바퀴를 돌아보니, 자, 지금 산천은 의구하되, 자연입니다. 자연은 변함이 없으되, 자, 자, 이 인재들, 자, 나라를 구할 인재들은 간대가 없구나. 그렇게 영웅들이 다 어떻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다 죽고 말았단 말이야. 자,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인생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생무상. 자, 자,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도 감탄사가 보이죠? 자, 여기 감탄사를 썼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태평했던 세월, 평화로웠던 세상이 다 모든 게 꿈만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엔 분명히 고려가 되게 좀 번성했고 왕조가 탄탄했었는데 되게 태평한 세상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뭐만 같아? 다 모든 것이 꿈만 같대요, 지금. 자, 여기서 이 나라를 잃은 슬픔을 우리는 한자성어로 뭐라고 하냐? 이것을 맥수지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잃은 슬픔을 맥수지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짧은 시 안에다 이 시조 안에다가 이걸 다 녹여냈습니다. 자, 이거 고려 말에 자,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한 시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9번 문제입니다. 가나의 형식의 특징을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 8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가와 나는 모두 감탄사를 사용한 거 보이죠? 자, 어느 부분에 있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부분에서 여기 감탄사를 사용했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즈버 이 부분에 감탄사를 사용했으니까 자,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9번 틀린 학생 몇 번 써놨죠? 3번. 가와 달리 나는 3단 구성의 짜임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가작품도 우리가 이걸 끊으면 어떻게 끊냐면 자, 여기서 한 번을 끊어요. 자, 여기까지 한 번. 1, 4행까지 한 번. 자, 그 다음에 자, 모로 온저 5행부터 8행까지를 한 번 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9행, 10행. 자, 몇 단락이죠, 그럼? 3단락 맞나요? 이렇게 3단으로 돼 있고
자, 시조 같은 게 여러분들 많이 봤으니까. 자, 여기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번을 끊게 되니까. 자, 이것도 3단 구성은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어디를 지워야 돼요? 자, 요 부분이죠. 다른 게 아니라 형식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달리를 X 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의 답은 아까 여기 전체. 여러분들이 이게 새로운 작품들이기 때문에 낯선 작품들은 이렇게 10번처럼 보기에다가 그 창작 배경을 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가작품은 승려인 작가가, 스님인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고 했고요. 나작품은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작가가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찾아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 읊은 시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예, 답은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자, 11, 12번이 갈 건데,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작품은 자, 고려시대의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자, 고려 가요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써먹어야 되고 고등학교 때 또 써먹어야 되고 계속 써먹을 내용인데 삼, 분, 후, 한. 자, 이렇게 몇 가지 특징, 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려 가요는 자, 삼음보의 육격을 갖고 있습니다. 삼음보. 어떤 게 삼음보예요? 자, 왼쪽 같이 정리해 놓고 갈게요. 자, 여기 가실이 한번 끊었죠? 또 가실이 한번 끊고 입구에서 한번 끊고. 자, 나나는 가로로 묶어 놓으세요. 얘는 음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몇 글자씩 반복이 되나요? 자, 얘는 자, 세 글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글자, 그 다음 두 글자가 이렇게 반복되는 자, 332조에 의한 몇 음보일격? 자, 3음보를 쓰고 있다. 음보가 뭔지 아시죠? 끊어읽기 단위를 우리는 음보라고 하는 거니까. 자, 분연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작품에 보시면 자, 위증질과 대평성대가 각 연의 맨 마지막에 반복되면서 각각 1년, 2년부터 총 몇 년으로 돼 있어? 4연으로 돼 있어. 자, 연을 나눠준다 분연체. 자, 후렴구는 아까 얘기했던 노란색 부분이 후렴구라고 그랬죠?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 부분. 자, 그리고 이 고려 시대는 우리의 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가 된 다음에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졌어요, 지금. 자, 이것이 네 가지가 바로 고려가요의 네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갈 건데, 자, 제목을 볼게요. 가실이니까, 자, 가실이 가십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자, 해석 들어갈게요. 자,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자, 의문형이야. 자, 저를, 자, 여기다가 만약에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글자가 지금 이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저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화자가 지금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나 봐. 자, 근데 지금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저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 위 증질과 대평성대. 자, 내용은 지금 본문의 내용은 되게 슬픈데 후렴구는 슬프지 않죠? 되게 경쾌한 리듬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선시대 궁중의 음악으로 들어가면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과 내용상 자, 여기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날러는 어찌 살라고. 자, 여기도 또 한 번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여기다도 뭐를 집어넣어요? 저를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님을 원망하네. 자, 님이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근데 어떻게 저를 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년. 잡사와 두월이 말하나는, 자, 밑에 따로 해석이 돼 있나요? 무슨 뜻이래요? 붙잡아 두고 싶지만, 자, 붙잡아 두고 싶지만, 자,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자, 여기 리을세라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아랫부분에 따로 정리되어 있을 텐데, 자, 여기 있는 요 리을세라는 뭐뭐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어디 부분에?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리을세라는 자, 뭐뭐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이거 많이 써먹을 거야. 앞으로 이제 고전문학에서. 자, 그렇다면
화자는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못 잡아요. 왜? 잡았다가는 님이 더 마음이 지금 어떻게 혹시라도 서운해가지고 삐쳐가지고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잡지도 못합니다. 되게 좀 소극적인 화자죠.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네요. 이걸 우리는 수용하다 또는 체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별을 지금 어떻게 한다? 체념, 수용,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자, 마지막 년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자, 님을 결국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화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되게 소극적인 거야. 이걸 지금 붙잡을지를 못해. 자, 그런데 마지막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그랬죠? 자, 요거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때 이것은 자, 어떻게 가시자마자 돌아서서 오소서 이거 정도. 자, 결국 화자가 지금 어떻게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는 내용이죠. 자, 이게 바로 화자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화자는 붙잡지는 못하지만 님의 생각이 마음이 바뀐다면 가시자마자 곧 돌아서서 다시 와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화자의 소망. 자, 줄거리 잡혔어요? 자, 큰 틀 다시 한번 보봅니다. 자, 화자는 지금 처음 부분에 님이 떠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가시나요? 정말 가시나요? 이거야. 자, 2연에선 나는 어찌 살라고 저를 버리고 가시나요? 이렇게 원망을 하고 3년에 잡아두고는 싶지만 혹시 님이 서운해서 안 올까봐 두려워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연에서는 자, 서러운 님을 보내드리는데 자, 님이 가시자마자 돌아서서 다시 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화자의 소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의 시절을 우리는 이별의 한을 정서, 한의 정서를 노래했다. 그래서 이별 정환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쓸 거예요. 우리 진달래꽃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자, 여러 가지 어떤 황조가나 황진이 시조 등에 보면 자, 이렇게 이별 정환, 이별의 노래가 많습니다. 자, 나작품에 가면 자, 이건 사설 시조가 나와 있네요.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자, 여기 반복법이 보이는데 자, 여기 어이 못 오던가 이것이 못 오던가가 반복되고 있죠? 누가? 자, 여기 기다리는 그리움의 대상은 바로 여기 너였네요. 자, 너는 어찌 그렇게 한 번도 너는 오지 못하니? 이런 것 같아. 자, 너가 오는 길에 누가 무쇠로 성을 쌓아놓고 또 성 안에다가 누가 담을 쌓아놓고 또 그 안에다 집을 지어놓고 그 집 안에다 뒤즈를 놓고 뒤즈 안에다 괴짝을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이렇게 결박 묶어 놓았니? 이거예요 지금. 자, 다시 봅시다. 화자는 님이 오길 너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님이 못 오는 이유가 너가 못 오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 누가 성을 쌓고 그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지어놓고 디즈를 놓고 그리고 그 안에 괴짝을 놓고 님을 가두어 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일까요? 이 정도는 아니겠죠. 이거 약간 지금 과장적인 의미도 되긴 하지만 자, 일단 볼 거. 자, 이렇게 낱말에 또 여러분들 이거 원숭이 엉덩이처럼 끝말잇기 아시죠? 이것처럼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안에 다시 담을 쌓고 담 안에 다시 집 짓고 이 끝말을 이어나가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연세법. 자,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담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뒤조, 그리고 안에 괴짝. 점점 의미가 줄어들고 있죠? 공간이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린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연세법과 그 다음에 뭐가 쓰였다? 자, 연세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점광법이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쌍배목 걸쇠로 자, 문고리를 이렇게 걸어서 금거목 자물쇠로 누가 너를 꼭 잠가놨더냐. 자, 너 어찌 그리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못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은연중에 뭐야? 님을 원망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누구한테 갇혀가지고 유괴를 당해서 이렇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한 해도 12달이나 되고, 한 달이 30날이나 되는데, 그래, 날 와서 볼 날이 그래 하루도 없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오지 않는 님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속으로는 은연중에 원망도 있어요, 지금. 찾아오지 않는 너에 대한. 자, 여기 음성 상징어란 말이 쓰였죠? 우리가 의성어, 의태어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음성 상징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꼭은 소리는 아니고, 이거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음성 상징, 의태어 중에 음성 상징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자, 11번에서는 뭐, 여기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의 상황은 님이 떠나는 이별의 상황이라면, 나의 상황은 뭐야? 님이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드러난 거니까. 자, 답은 그래서 4번에 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이 맨 마지막 소망을 빌었잖아요. 가에서. 하지만 그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답은 여기 4번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12번 문제는요. 가를 심화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이 중에서 자, 여기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가시리는 아까 우리 고려가의 특징 아까 정리했었죠? 삼분후한. 그 중에 자, 삼음보의 율격을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후렴구의 역할 이것도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자, 내용상으로 자, 이 사람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오는 바로 이 한의 정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바로 체념적인 자세가 보여지네요. 지금 태도가.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니까 자, 3번에 나는 어찌 살라고는 님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 거, 수용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거죠. 이 부분은 원망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답이 좀 보이네요. 자, 여기 12번의 오답 쓴 학생 몇 번? 1번? 자, 가시리꾼은 세 글자. 자, 여기 율조가 나올 때 조라는 단어는 글자 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시리 세 글자, 가시리 다시 세 글자, 있고 두 글자니까. 자, 음보율 몇 음보라고 해서 고려가유는 3음보의 율격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각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